무덤 갈 때까지 자식에게 침묵해야 할 5가지.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자식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 평생 지워지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5가지. 왜 침묵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담아두어야 하는지를 생활 속 사례와 함께 차분히 나눠보겠습니다. 1. 자식에게 느꼈던 실망과 분노. 그 말은 가슴에만 담아두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자식을 향한 바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길,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부모 말 잘 듣고 착하게 살았으면. 그런 작은 바람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샌가 기대라는 이름의 무게로 바뀝니다. 하지만 기대는 항상 현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모른 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사춘기 때 말대꾸를 하고 가족보다 친구를 우선시하고 때로는 부모의 희생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시절 부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을 다해 뒷바라지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심한 말 한마디. 엄마는 몰라. 왜 맨날 간섭이야. 좀 나 좀 내버려둬. 이런 말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말하지 못하고 꾹 눌러 담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나면 그때의 상처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땐 정말 너한테 실망했어. 너한테 받은 상처 아직도 못 잊었어.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이 말은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은 부모 입장에선 진심이고 속에 쌓인 응어리일지 몰라도 자식에게는 칼처럼 날카로운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실패한 자식이었구나. 엄마는 나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구나. 나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존재였나 보다. 그 말은 회복을 위한 말이 아니라 상처를 확인시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기억하는 상처와 자식이 기억하는 장면은 다릅니다. 부모는 10년 전의 한 말 한마디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지만 자식은 그 시절의 상황조차 잘 떠올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만든 거리만큼 감정도 달라졌고 감각도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온도차가 있는 기억 속에서 그땐 정말 내가 너무했다고 말하면 자식은 억울함을 느끼고 왜 이제 와서 그러시냐며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실망과 분노를 표현해도 그때의 일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굳이 다시 꺼내어 자식에게 이야기해도 해결보다는 미안함과 거리감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담아둔 감정을 억누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모도 감정의 존재입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푸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일기장에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도 좋고 가까운 친구나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속에서 감정이 정리되고 풀리기도 합니다. 또한 시간이라는 묵직한 약이 조금씩 마음을 감싸고 치유해줍니다. 무엇보다 자식에게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너 키운 건 후회한 적 없어. 그땐 많이 어렸지. 지금은 멋지게 잘 컸다.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진심이 오히려 더 깊게 전해집니다. 자식은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어릴 때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을 끼쳤는지,
부모가 얼마나 묵묵히 참아왔는지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세상을 살다 보면 절로 느끼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등에 스며듭니다. 실망과 분노도 결국 사랑이었음을 시간이 알려줍니다. 그러니 그 감정은 가슴속에 고이 담아두세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부모는 더 깊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무책임한 외면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마지막 배려가 됩니다. 2. 부부 갈등과 고통의 고백. 자식에게 절대 털어놓지 말아야 할 이야기. 나이가 들수록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젊을 땐 바빠서 꼭 참고 넘겼던 말들, 자식들 때문에 그냥 지나쳤던 갈등들, 그리고 오랜 시간 쌓여온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 이제는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지고 누군가에게 내 진심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 아빠 때문에 내가 평생 힘들었어. 참고 산 거야. 너희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는 모르지. 이런 말은 순간 내 마음을 조금은 덜 무겁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자식의 마음은 깊고 오래된 상처를 얻게 됩니다. 부모의 고백은 진실일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 모두를 사랑하며 자랐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아빠는 늘 일하느라 바쁘고 엄마는 밥을 차려주고 웃어주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하고 소중한 두 사람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평생 고통을 주는 존재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혼란은 생각보다 훨씬 깊게 다가옵니다. 자식은 부모가 고통을 겪은 것을 듣고 나면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엄마는 이혼했을까? 우리를 키우느라 그 힘든 결혼 생활을 버틴 건가? 왜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 이런 자책은 성인이 된 자식에게도 너무 무겁고 오래갑니다. 심지어 부모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자식은 슬픔과 원망,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부모에 대한 기억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부부 문제에 대해 결코 제3자의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은 자식에게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결혼은 고생이야, 참고 살아야 해라고 자주 말하면 자식은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느끼거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부모가 배우자에 대해 한탄을 반복하면 자식은 나도 모르게 내 배우자를 부모와 비교하게 되고 불만이 생길 때마다 우리 엄마는 저런 사람 때문에 평생 힘들었는데 나도 마찬가지인가 하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심코 꺼낸 고백 하나가 자식의 과거 기억, 현재의 감정, 미래의 관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 못한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꾹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 상처는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풀어내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거나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정리하거나 일기나 편지로 마음을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유는 반드시 사람을 상처내는 방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는 부모로서의 품위와 따뜻함을 남기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했으니 고맙다. 부부로 살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너희라는 선물을 얻었으니 괜찮다. 이런 말은 자식에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시간들이 그래도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구나 하는 따뜻한 기억을 남깁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꼭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때론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부부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상처는 자식에게 남길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 인생의 흔적입니다. 자식에게는 여전히 따뜻하고 품이 깊은 부모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부모의 침묵입니다. 3. 유산 문제와 형제 간의 비교. 말 한마디가 남은 가족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부모의 말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까? 형제끼리 미워하거나 얼굴을 안 보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부모는 유산을 나눌 기준을 미리 정해서 말로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미리 말하며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유산 문제만큼은 마음과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른 영역입니다. 부모는 걱정되는 자식에게 조금 더 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자식, 혹은 평생 곁을 지키며 간병을 도운 자식에게 조금 더 주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자식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준은 걱정이지만 자식의 눈엔 차별로 보입니다. 부모는 내 동생이 좀 부족해서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듣는 자식은 왜 나만 덜 사랑받는 것 같지? 라는 감정을 품게 됩니다. 어떤 자식은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왜 덜 받는 거야? 라며 억울해하고, 또 어떤 자식은 내가 무능해서 더 받는 건가라며 스스로를 부끄러워합니다. 이때 부모의 말 한마디는 형제간 평생의 감정고를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갈등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생전에 엄마가 나한테 이만큼 준다고 했어. 아니야,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아빠가 너만 챙겼잖아. 이런 말이 오가며 결국 형제끼리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입은 다물고 손은 움직이는 것. 즉, 말로 미리 전하지 말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유산 계획을 정리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증을 하거나 공정하게 분배하는 기준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형제들 모두에게 나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너희는 모두 내게 소중하다. 이런 말을 생전에 충분히 들려줘야 합니다. 말로는 사랑을 전하고 계산은 조용히 문서로 해결하는 것이 부모로서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남긴 재산보다 형제끼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공평하고 따뜻한 분이었어. 라는 기억이 남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산 문제만큼은 걱정도 속마음도 기준도 무덤까지 조용히 간직하셔야 합니다. 4. 자식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평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결혼 생활은 늘 걱정스럽고 또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배우자는 자식을 잘 챙기고 있는지, 혹시 속상한 일은 없는지, 이런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모의 정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지나치게 말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자식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남편은 너무 무뚝뚝한 것 같아. 너 혼자 애 키우는 것 같잖아. 내 아내는 왜 항상 나한텐 인사도 건성으로 하니? 그게 예의니? 이런 말들은 부모로서 진심에서 나온 말이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특히 결혼은 자식이 선택한 삶의 동반자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비난은
결국 자식의 선택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는 나는 너 편이야라는 의도로 말했겠지만 자식은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가 보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말 못할 속사정이 있고 부부끼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판단하고 간섭하는 순간 그 균형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초기에는 자식이 엄마 그래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점차 부담으로 바뀝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부모의 말이 자꾸 떠오르며 판단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부모의 말 한마디가 부부간의 틈을 벌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엔 자식이 부모와의 대화를 줄이게 됩니다. 또 배우자 이야기할까봐 이제는 우리 가정 이야기도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부모와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현명한 부모의 태도는 바로 중립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지도 무조건적인 비판도 아닌 자식의 입장을 지켜보며 조용히 응원하는 것. 자식이 위로받고 싶어 할 때 편안히 기대어 쉴 수 있도록 묵묵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위가 너무 무심해 보이고 며느리가 예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 자식을 책임지고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삼가고 오히려 너는 요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내가 잘 견디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기특하다. 이런 따뜻한 말이 자식의 마음을 더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줍니다. 부모는 때론 말보다 묵묵한 존재감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배우자에 대한 불평이나 비교 없이 온전히 자식 편이 되어줄 때 자식은 부모를 더 깊이 신뢰하고 결국 더 많은 속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결혼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이고 자식이 만든 가정입니다. 그 안에서 부모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비판자가 아닌 조용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외로움, 질병, 죽음에 대한 세세한 고백.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외롭고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문득 누워있다가 천장을 바라보면 나 혼자 이 세상에 남겨진 것 같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람소리, 창밖의 고요함조차도 가슴 시리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자식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아무도 찾아오질 않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는 움직이기도 힘들어. 그냥 조용히 가고 싶다. 죽음이 무섭기보다는 덤덤하네. 이런 말들은 부모의 진심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싶고 알아줬으면 하는 간절함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자식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의 말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하나? 내가 더 자주 가야 하나? 엄마가 죽으면 난 어떡하지?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를 대할 때마다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불편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감정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서 오히려 전화 횟수가 줄어들고 방문이 뜸해지고 내가 잘해줄 자신이 없어서 거리두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한 말이지만 자식은 책임감과 죄책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내 외로움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아픈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을 때 그 이야기를 자식에게 전하는 건
사랑보다는 짐을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감정을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자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위로처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동년배 친구들과 자주 만나 차 한잔 마시며 속을 털어놓기, 근처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교회 사찰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외로움과 불안한 감정을 일기로 써내려가며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기,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내 상태를 확인하면서 스스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보기. 이런 것들은 자식보다 훨씬 더 편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자식과의 관계는 사랑으로만 남겨두게 해줍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준비는 말보다 조용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성숙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상속 문제를 정리해 두는 것, 장례 방식, 연명 치료 여부 등을 사전에 정해 두는 것, 죽음을 마주하면서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준비는 자식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남은 시간 자식에게 들려줄 말은 요즘은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 하루하루가 귀하고 따뜻하다. 이런 말이면 충분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서 오는 따뜻함과 평온함은 자식에게 아주 오랫동안 남아 그들이 중년이 되어도 그 말들을 떠올리며 위로받고 울고 웃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힘들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무섭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을, 죽고 싶다는 말 대신 살아줘서 참 감사하다는 말을 자식에게 남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에도 따뜻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마무리.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침묵은 사랑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말한다고 다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말하지 않는다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입을 다무는 것이 자식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보다 따뜻한 눈빛, 말보다 깊은 이해로 자식에게 사랑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말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